네, 양 사장과 함께 알아보는 2022 LG 트윈스 라이징 스타 10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 라이징 스타 10 이제 제가 앞서 6명의 선수를 소개했고 이제 4명만이 남아 있고 또 오늘 소개하면 다음화가 마지막입니다. 이 10명의 선수들 이외에도 많은 유망주들이 있고 또 이미 뭐 젊은 선수지만 투수진에서 혹은 야수 쪽에서 이미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뎁스를 좀 올 시즌에는 많이 활용을 해서 또 기존의 선수들이 부진했을 때 언제든지 또 올라올 준비가 돼 있고 또 공백이 생겼을 때 최대한 변수를 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마 강팀의 조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징 스타 10명 중에 또 어느 선수라도 1군에서 금방 모습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많은 선수들이 1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선수는 포수와 또 투수입니다. 먼저 포수 전준호 선수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생이고요.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지난해 말미에 전역을 해서 이제 막바지에는 퓨처스 리그에도 합류를 했는데 올해 다시 정식 선수로 등록이 돼서 62번을 배정을 받았고요. 청원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017년 고우석 선수와 드래프트 동기입니다. 2차 10라운드 전체 92번으로 LG 트윈스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위 라운드에 지명이 되었지만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퓨처스 주전 포수 그리고 내지는 1군 백업 포수와 차기 주전 포수를 노리고 있는 전준호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준호 선수가 기대되는 이유는 이 하위 라운더 출신이지만 특히나 가장 마지막에 지명이 된 선수지만 뛰어난 수비력을 갖춘 것으로 고등학교 시절부터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하위 라운드에 지명된 선수들은 한 가지 특출난 장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 선수들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전준우도 일단은 수비력을 아주 안정되게 갖췄고 특히나 프레이밍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프레이밍이라면 역시 볼을 스트라이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투수들이 공을 던졌을 때 볼과 스트라이크의 경계선에 있는 공을 포수가 이제 빠른 손놀림으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서 심판의 눈을 속이는 거, 이게 뭐 절대 위법적인 행위가 아니고 프레이밍이 안 좋다면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오는 공도 볼로 만드는 포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레이밍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평생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 프레이밍 능력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포수들이 있는데 전준호 선수는 다행히 이 손놀림이 상당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이밍에 강점이 있다는 건 KBO 리그에서도 이 프레이밍을 잘하는 포수가 많지는 않은데 전준호도 이 기술을 갖고 있다는 건 가장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수비력도 뭐 블로킹이라든지 도루저지 어깨도 괜찮고 퓨처스 포수 가운데서 가장 낮다는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1군에서 뛸 수 있는 유강남과 허도환을 제외하면 퓨처스 포수는 4명이 있습니다. 이제 김재성이 나갔고 박재욱, 김기현, 이주원, 김성우가 있는데 박재욱 선수는 아무래도 경험은 제일 많지만 공수 양면에서 특히나 타격 쪽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고 수비 쪽에서도 뭐 블로킹 미스라든지 뭐 송구 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김기현 선수는 좋은 공격력을 갖고 있지만 역시 수비력이 좀 아쉽고 또 실전 경기 감각이 떨어지고 성장세가 좀 느리다는 평가가 있고요. 이주원 선수, 김성우 선수는 아직 신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준우 선수가 제 3회 포수로는 가장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올 시즌에 또 본격적으로 전역을 한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퓨처스에서 조금 좋은 모습만 보인다면 개막전이라든지 특수한 상황에 확대 엔트리에도 포수 3명이 필요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부를 수가 있는 포수였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준호 선수 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수비력은 훌륭하지만 역시 이 한 경기를 뭐 유강남이나 허도한 대신에 맡길 수 있으려면 그만큼 타격이 좀 받쳐줘야 됩니다. 퓨처스 통산 67경기에서 1할 7푼 1리의 타율과 출루율 장타율도 2할대 초반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마 군대를 다녀온 시즌이라서 그때 타격 코치랑 지금 타격 코치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종범 감독님이나 이병규 타격 코치의 손을 거친다면 타격 부분에서는 좀 개선의 여지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롤모델인 최재훈 선수처럼 출루에 좀 중점을 둬야 될 듯 싶습니다. 이 선수의 롤모델이 최재훈이고 최재훈도 이제 하나에 와서 주전 포수로서 좀 더 가치가 올라간 데에는 4할에 육박하는 출루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루 같은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좀 늘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을 좀 잘 골라내고 또 헛스윙률을 좀 줄인다면
아마 뭐 장타나 컨택이 느는 것보다는 출루 쪽에 좀 중점을 둔다면 또 공격 쪽에서도 뭔가 좀 매력적인 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 전준호 선수가 일단은 퓨처스에서도 많은 시즌 있긴 있었지만 뭐 포수로서 육성하는 시간도 있었고 1군에도 잠깐 올라왔던 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직까지는 퓨처스에서 풀타임으로 주전을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퓨처스 리그 개막전에서 먼저 나올 수 있는 스타팅 라인업에 계속해서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포수가 된다면 당연히 1군에서도 퓨처스 리그 코칭 스태프들의 추천을 받고 직접 류지영 감독이 이천에 내려가서 기량을 점검했던 적이 뭐 지난 시즌에도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퓨처스에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전준호 선수가 1군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드는 선수입니다. 다른 선수들도 뭐 하위픽 출신, 육성 선수 출신, 특히나 포수 가운데에서는 뭐 1차 지명을 받는다 해도 기대만큼 못 크는 경우도 있고 하위픽에서 주전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수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전준호 선수도 기량을 잘 연마해서 또 조인성 코치의 부름을 받고 1군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수 쪽을 보면 참 이 선수는 LG 트윈스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바로 류원석 선수인데, 류원석 선수가 이제 올해 나이로 만 32살입니다. 89년생이고 이 동년배 선수들이 리그에서 주전을 차지하고 있고 또 반대로 일찍 야구를 그만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류원석 선수도 아마 올해가 마지막 기회이지 않을까, 진짜 찐막의 기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체격 조건은 188cm에 90kg, 우한 사이드암 투수고 고등학교 때 사이드로 던졌다가 오버로 전향을 한 다음에 다시 사이드로 온 케이스입니다. 서울과 인하대를 졸업을 했고요. 2013년도에 신고 선수에 입단을 했습니다. 이제 류원석 선수가 유급부라고 해서 이영종 선수랑 고등학교 동기인데, 이영종 선수도 다시 2013년도에 골프 치고 와서 공이 갔다 와서 타자로 입단을 했고, 류원석 선수도 같이 신고 선수로 같은 해 대학을 졸업하고 입단을 한 인연이 어쨌든 있는 상황인데, 이영종 선수는 타자로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걷고 있는 반면에 류원석 선수는 아직까지 1군에서 이 기량을 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정말 류원석 선수가 뭔가 좀 더 인상적인, 방출당하지 않을 만한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 1군 6경기에서 6.00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을 했습니다. 6이닝 4실점을 했는데, 지난 시즌 1군에서 류원석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는 하나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이닝 동안 삼진을 3개를 일단 잡았는데 그 전에 이제 삼진을 잡으면서 좋게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밸런스가 흔들리면서, 특히나 이제 심판의 스트라이크 존에 조금 흔들리는 경향이 있으면서 볼넷을 연거푸 내주고 다시 위기에서 삼진을 잡으면서 본인 스스로 위기를 만들고 넘겼던 그런 경기가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류원석 선수가 삼진을 잡는 능력도 있지만 반면에 갑자기 흔들려서 볼넷을 연거푸 내주는 경기가 있다. 그야말로 양날의 검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류원석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류원석 선수가 기대되는 이유는 역시 구속이죠. 152km에 육박하는 평균 구속, 그러니까 최고 구속은 아마 대전구장에서 한번 156km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선수가 처음 모습을 보였던 2019년이나 2020년에 비해서 조금은 제구가 그래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고 이 공의 구위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전에는 좀 1군 무대에서는 맞아나가는 경우들이 있고 홈런도 허용하고 그랬었는데, 이 류원석 선수가 훨씬 좀 투수다워진 모습, 지난 시즌의 모습을 보면 아마 이걸 과정이라 생각하면 올해는 좀 더 투수로서의 기량을 만개할 수 있지 않을까. 공도 좀 더 묵직해진 것 같고 공이 낮게 들어오면서 이 묵직한 공이 그래도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갈 때는 예전에 이제 처음 류원석 선수를 제가 봤을 때랑은 좀 다른 느낌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미 퓨처스 레벨에서는 검증이 끝났습니다. 최근 3년간 퓨처스에서 68경기 동안 92와 3분의 2이닝을 소화를 했어요. 그동안 평균 자책점이 3점대였고 여기 이 탈삼진 수치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2와 3분의 2이닝인데 144개의 탈삼진을 잡았다는 건 이닝당 이미 뭐 한계의 수준을 넘어서서 삼진 잡는 능력은 퓨처스에서 가지고 있다. 이미 구위는 퓨처스 선수들을 상대로 통한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역시 볼넷입니다. 92와 3분의 2이닝 동안 77개의 볼넷이면은 퓨처스 수준을 고려한다면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개선만 한다면 퓨처스 레벨에서는 끝났으니까 1군에서 보여주는 일만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류현석에게 가장 좋게 작용될 만한 게 2022 시즌 스트라이크 존이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이제 보더라인 쪽에 공을 던지면 그전에는 볼로 판정됐던 공이 스트라이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좀 더 심리적인 부분에서도 이 선수가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피칭, 약간의 불안감들 이런 거를 좀 더 없앨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류현석 선수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역시 1차적으로는 제구입니다. 앞서 뭐 스트라이크 존이 늘어난다, 전체적으로 공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공이 많이 날리는 경향이 있고 급작스럽게 흔들리는 부분은 이거를 평생 못 고쳐서 은퇴하는 선수도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극복을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군에서도 무시무시한 공을 던지지만 그 공을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넣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퓨처스 경기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볼넷이 많습니다. 기복을 줄여야 되고 또한 이 선수가 전문가분들이 지적하는 게 투구 폼이 너무 역동적이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성이 있다. 좋은 공을 던지고 강력한 공을 던지지만 이 역동적인 투구 폼으로 투구를 하다가 부상을 당해서 가지고 있는 강속구라든지 구위마저 장점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사실은 파이어볼러가 제구가 좀 안 좋더라도 강속구가 없으면 그거는 파이어볼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가지고 있는 장점마저 잃을 수가 있어서 밸런스라든지 역동적인 투구 폼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상 가능성은 언제든지 류현석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잘 잡고 몸 상태를 좋게 유지하는 게 1차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류현석 선수도 올해는 과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 1군에서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을지 1군에 살아남게 된다면 보셨잖아요. 강한 공을 가지고 또 스트라이크만 던질 줄 알면 언제든지 어떤 타자가 나와도 좋은 승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류현석 선수의 2022 시즌은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소개한 두 선수 류현석 선수와 전준호 선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전준호 선수는 허두한 선수가 왔지만 20대 포수를 생각한다면 김재성 선수가 나가고 경쟁자가 줄은 상황에서 경쟁의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전준호 선수가 또 유강남 선수의 뒤를 이어서 성장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류현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안 게임 때 정우영 선수나 고우석 선수가 선발이 된다면 이 대체할 수 있는 자원으로 성장을 해주기 위해서는 올해 반드시 활약이 필요하고 지난 시즌 자세히 보시면 정우영 선수가 전반기 안 좋았다가 투심 비중을 높인 거의 사실상 투심 하나로도 후반기에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역대급 성적을 찍었기 때문에 류현석 선수도 가지고 있는 장점을 이 강력한 포심 패스트볼을 제구만 좀 받쳐준다면 포심 하나만으로도 1군에서 통하는 투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선수의 활약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징 스타 시리즈 이제 마지막 편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편에서 어떤 선수가 소개될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